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온도, 작업자, 설비, 선후관계는 물론이고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연관도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관도를 작성하면 복잡하게 얽힌 어떤 원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연관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관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관도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좋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평가 항목을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이 주제가 평가 항목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제가 우수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 항목을 주제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야 한눈에 보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매트릭스 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매트릭스 도를 사용하면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확실하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트릭스 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도에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볼까 합니다. 매트릭스 도 정의는 짝이 되는 요소, 내가 비교하고 싶은 요소가 되는 거야. 이거를 행과 열로 배치를 하고 그 행과 열의 관계성, 이게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관련 유무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시해서 정리한 그림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다원적 사고에 의해서 문제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부적합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직원 1이 설비 고장을 줄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설비 고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핵심은 계속해서 how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 2가 설비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설비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직원 3이 설비 관리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설비 관리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대책을 한눈에 볼 수 없을까요? 개통도를 작성하면 다양한 대책을 한눈에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통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통도에서 같이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통도라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적 수단을 개통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개통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상하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그려주는 그림이죠. 우리가 족보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그게 상으로만 있어요? 하루도 있잖아. 아들, 손주, 뭐 증손주, 고손주. 이것들이 뭐야 여러 줄이 있다 그러면 뭐야 상하 간의 관계가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족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족보가 보면 딱 개통도의 전형이에요. 아, 나를 중심으로 상해 관계, 하해 관계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개통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박 부장이 김 대리에게 의견을 한번 요약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리는 수많은 의견을 10가지로 함축했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가 이걸 보고 10가지는 너무 많으니 5가지로 함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사장님께 보고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친화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친화도를 사용하면 많은 얘기를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화도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죠. 친화도는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 혼돈된 상태에서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그 언어 데이터 간의 상호 친화성에 의해서 서로 비슷한 걸 친화성이라 그래. 그걸 통합함으로써 현재 나온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명확히 압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어느 날은 노사 분교가 발생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 사무직 사원들을 생산에 투입하여 겨우겨우 납기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과 제품을 구하고 화재도 겨우 진압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PDPC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PDPC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PDPC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뭐야 PDPC법은? 뭐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어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루고 싶은 바람직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프로세스를 정해두는 방법이 PDPC법이라는 겁니다. 프로세스, 디시전, 프로그램 차트 해서 우리는 보통 그냥 한글로 쓸 때는 과정, 결정, 계획도 이렇게도 씁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전기공사, 바닥공사, 터파기 공사, 공조공사, 타설공사 등 여러 가지 공정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건설 현장을 보고 있던 건설 총소장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입주민들이 늦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공기 날짜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에로우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에로우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단계별 및 전체적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로우 다이어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로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로우 다이어그램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에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최적의 일정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활동 진척 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어떤 일정이 병렬 일정으로 복잡하게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갈 때는 일정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인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로우 다이어그램을 쓰면 좀 편리합니다. 만족도 문항을 살펴보면서 문항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문항 자체의 만족도만 파악하면 될까요? 아니면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 고려해야 할까요? 매트릭스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도에 나타난 그런 서로 대응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것을 수치로 대입시킴으로써 특정한 어떤 조합이 의미가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조합을 분석해 본다 그래서 그걸 주성분 분석법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다별량 해석이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소에 대한 조합에서 의미 있는 조합 결과를 수치로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C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 방법론인데요. 왜 스토리라고 썼냐면은 이야기식으로 앞뒤가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 반성 향후 계획 10단계까지가 서로가 쭉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옛날 얘기하듯이 이야기식으로. 그래서 스토리라 그러기도 합니다. 10단계에 대해서 조금 핵심 부분만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 뭐 상당히 조금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요 과정에서는 그냥 요점 정리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우리 학습자분들은 관련 내용을 따로 또 조금 더 보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